안녕하세요. 예, 북한 청춘들의 고민을 알아보는 시간. 고민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글쎄. 예. 예. 아마 남한도 그러겠지만 북한도 고민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 예, 자체를 소개 한번 해보세요. 네. 이시은입니다. 근데 뭐 북한 여성 같지 않아. 몇 살이에요? 30살?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한 21살쯤 보이는데? 언제 왔어요? 이제 5년? 5년 됐어요? 네. 그러면 2012년도에 오셨나? 네. 그럼 그때 김정은이가 저기 국방위원장인지 뭔지 하기 전이구만. 저희가 오는데 국정원에서 그 김정일이가 죽었다고. 예. 그때 죽었어요? 네, 사망돼가지고 그거를 그때 그 자원봉사 그런 거 나왔는데 요양원 쪽에 갔는데 갑자기 TV에서 막 울고 난리 났더라고요. 누가 여기 사람들이? 아니 북한에서. 네, 김정일이 죽었다고. TV에서 보니까. 네. 마음이 어땠어?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 아마 만세를 부르는 것 같던데 사람들이 김정일이 죽었다고. 자기가 말이야. 저는 그냥 멍했어요. 멍했어. 네, 진짜 죽은 건가? 아니면 조작인가? 뭐. 우리 만세 불렀는데. 네. 나는 그날 강의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강의 끝나고 핸드폰을 보니까 김정일이 죽었다 이거였어. 김정일이 죽었다. 이건 뭐야? 무슨 문자가 왔는데 김정일이 죽었다. 이것도 뭐 거짓말 뉴스인가? 근데 5분 있다가 김정일이 죽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사람들이 다 막 무슨 기합 막 만세를 불렀지. 그때 자기는 어디 있었어? 그 전공할 때죠. 북한에 군대에 있을 때요? 그게 어땠어? 그때 한번 좀 연기하고 들을 거야. 어떻게 했는지. 그때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때 내가 외출 나가는 중이랬거든. 외출 나갔는데 쳐서 다 망하는 거야. 전부 다 기가하라는 거야. 그리고 왜 기가하냐? 그러니까 최고상관명이 있었대요. 전부 다 기가하고. 최고사령관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 기가하라. 자기 부대 위치 뽑고 이래가지고 차도 무료로 태워주는 거야 그냥. 신경청 군인 우선 무조건 군부대 복귀하라 뭐 이래가지고. 그래 부대 떡 가는데 죽었다네요? 근데 행사를 한다니까 그때 너무 추웠어요. 추웠고 그 막 계속 꼬다바라 가면 콩국 있잖아. 뜨거운 거 준다고 계속 나눠주는데 군인들은 그거 먹으려고 계속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묵념하고 그거 나눠주고 이랬는데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네. 김일성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눴는데. 김일성 죽었을 때도 박사님 있었는 게 이렇게 오인해 있고, 왜냐면 이게 그 더위 먹고 그 쓰러져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 오인해 있고 가져와서 봉사해주는 그 사목관리소들에서 오인해 있고 가지고 청진 농산화폐랑 나는 뭐 받아 먹어본 적 없는 거야. 콩국을 주는데 그거 먹으려고 많이 갖댔고 그다음에 아무도 안 울더라고. 김일성 죽어서 내가 우리 정말 때 생각나. 그렇지. 막 우리 생각하는데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김정일 죽을 때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이 느낌 뭐야 했는데 정치동부도 좀 눈물을 좀 당근적하니까 나머지도 당근적하는데 너무 쑥스럽더라고. 근데 최고의 지역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저녁에 그때 누가 생일이랬어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 견이라고 지금 딱 그때 술 먹고 죽은 군인이 한두 명 안 해요. 왜? 술 먹지 말라 이거지. 대통령이 죽었는데 막 기뻐서 술 먹냐 이거잖아요. 슬퍼서 먹는 거야. 그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상가집 가면 다 술 먹잖아. 슬퍼가지고. 그러니까요. 기세 꼬여져서 맨날 내가 술 처먹느라고 정신없던 생각이 나네요. 슬퍼서 마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슬퍼서 마셔도 꼭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나쁜 노래는 아니고 홍도야 울지 마라 이 노래를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북한에서 못 부르게 했었는데 김일성 죽고 아버지가 이렇게 바닷가를 한번 갔습니다. 놀러 갔다기보다는 그쪽 출장 갔다가 되게 친척들 겸사 가서 그냥 차 타고 가서 주변에서 이렇게 오죽 끓여 먹는데 이게 노기관에 술을 못 마신다 했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근데 아버지 또 술이랑 저도 지금 뭐 부전자전이라고 닮아가는데 매일 술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몰래 드셔야 되는데 이게 밖에서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드시지 마십시오 하고 옆에 같이 갔던 지도원도 얘기했는데 아버지 도저히 안 드시겠다고 한 병을 딱 드셨는데 식기가 오르시니까 눈물을 왜 흘리시는지 몰라. 감정이 3일 있으면 김정일 죽은 날이네. 그렇죠. 12월 17일인가 17일에 죽으시니까.
아버지가 마이크 넣은 숟가락을 딱 드시고 노래 부르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이렇게 부르시다가 어떻게 누가 신고해가지고 단속돼서 아버지가 그때 한 1년 정도 현명아 내려갔다 오셨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김정일 죽었는데 눈물은 안 나고 울어야 되는데 눈물은 안 나고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싶은데 술을 못 마시고 그게 고민이었군요. 네, 근데 저 혼자는 그냥 콩국 나눠주더라고. 저 혼자는 한번 가도 두 번 가도 세 번 가도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매일 죽으면 콩국을 매일 먹을 수 있겠네. 그 저기 우리 이용길 FC 예. 어디 FC라 그랬지? IFC 예, 보험 대리점. IFC 보험 대리점. 야, 그 보험은 자본주의 꽃이에요. 예. 보험이 금융의 꽃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거기 지금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뭐 최근에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세터민 정거장이라고 저희 동호회처럼 그 세터민이라고 하지 말아요. 아유, 그렇죠. 싫어. 네, 그냥 탈북자라 그래, 탈북자. 진짜 싫어. 나. 그럼 뭐예요? 세터민이 좋아? 닉네임은 통일민? 뭐 이런 아니, 것도 괜찮은. 뭔 통일민. 탈주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탈영자, 탈수, 탈모 탈제가 좋은 게 하나도 찾아봐요. 아예 거기 그래서 이 탈영자 좀 싫어. 뒤에 오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탈하고 탈주는 좀 틀려. 그러니까 이탈 같은 경우에는 궤도에서 떨어졌다,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계절은 그러니까 다 못하는 아는 거고. 근데 탈주는 우리가 도망쳐 나온 거지, 뛰쳐 나온 거니까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탈북자. 그래서 어쨌든 네, 가는 데가 그 어디 갔다? 기순병사, 오정선 어정서? 기순병사. 만났어요? 예전에 박사님이랑 같이 가서 한번 이렇게 뭘 전달해주고 경례금 전달해주고 했었는데 헌혈증서 전달해 가서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보안상의 이유로 그 응급센터 앞에까지 가서 경호팀이 있고 안쪽에 또 이렇게 국정원 쪽에서 나온 보안 요원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대충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라. 그냥 이왕이면 우리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간호사들 만나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수는 없고요. 담당자를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밖에서 그게 출입 금지니까 통제도. 그래도 뭐 왔다 갔다는 그걸 전달해 주겠지. 선배들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지하고 또 그중에 편지 쓰신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모뻘이니까 나오면 청성아 그냥 이모처럼 생각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찾아오고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이렇게 좀 따뜻한 편지가 만약 제 생각에는 편지는 전달이 됐을 것 같고 뭐 과일이나 이런 건 또 어떻게 수술 부위에 따라서 다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패딩 조끼하고 목도리 이런 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따뜻하게 지내고 편지 같은 거 보면 좀 지금 좀 신적으로 많이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한국에 왔지만 안전한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온 선배들이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뭐 이런 너를 응원했다. 이러면 되게 안에서 기분.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학과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친구가 뭐 초코파이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우리 초콜릿 통일학과도 있거든. 근데 캐나다에 계신가 미국에 계신가 하는 탈북민이 돈을 25만 원이가 보내왔어요. 나한테 이거 보내주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대학교 병원에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아직은 받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못 보내고 지금 있는데 또 지난번에 그 병원비를 통일부에서 안 내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금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모금을 했는데 176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냈어요. 지금 이 약간 보내려고 이렇게 다 싸놨는데 이걸 보내면 뭐 우리 약간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좋아할까? 좋아요. 정상적인 건강 상태라면 좋아. 그런데 이게 이제 맛도 맛이지만 북한에서 왔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되게 어떨 것 같아? 좋죠. 솔직히 저기서 남을 생각할 때는 뭐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뭐 두병사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가서 바로 대접을 못 받고 막 취조받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직접 여기 와서 뭘 일을 하고 생산성 있는 뭘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좀 안도감도 생기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여기 대성공사 국정원에 다 거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왔을 때는 탈북자가 1년에 100명 우리가 왔을 때가 제일 많이 와가지고 70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5명 이렇게 올 때야 그때 우리가 올 때는. 근데
나가라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나가서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이런 거 걱정 안 했어. 아니, 저희도 똑같아요. 그치? 네, 막막했어요. 날 보낸다. 나가라 그러니까 네. 나가고 싶은데 정작 나가라 그러니까 네. 아우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네. 나 이게 너무 걱정되는데 난 괜찮던데. 젊어서. 아니 근데 남자들은 또 뭐 아이 뭐 어디 가나 골로 자도 뭐 밖에서 자도 되는데 나는 이게 어린 여자들 그러니까 이분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좀 젊은 나이 왔지 않습니까? 20대 초중반에 와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나원 뭐 졸업하고 나왔을 때 빈집에 나오면 남자들은 뭐 외로워도 뭐 어차피 외로운 인생 이렇게 하면 살 텐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처음에 올 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예. 그 무섭다고 안 배웠어? 거기는 돈밖에 모르는 세상. 무슨 청진기에다가 뭐 청진기를 가슴에다 댔다가 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다 댔다가 뭐 돈이 없으면 뭐 내쫓는 세상 이렇게 안 배웠어? 근데 뭐 그게 별로- 예, 한국 드라마나 방송 뉴스를 많이 보다 겪어봐가지고 보니까 많이 예. 희석이 됐구만. 예.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왔을 때가 나도 나이가 어렸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33살에 왔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정말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게 걱정이 되더라고. 공감이 가요. 그치? 네, 나가라는데 막 심지어는 그 락스 같은 거도 막 막 나눠가지고 왜냐면 나가면 다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돈 없는데. 네, 락스 같은 거 그다음 뭐 가르비누 같은 거도 막 조금씩 다 나눠가지고 그것도 다 공제였고 막 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그걸 원래 다 가지라는 거야. 네? 거기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오면 다 버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거 다 자기가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뭐 심지어 어떤 애는 막 이렇게 옷을 다 버렸잖아요. 먼저 기수 사람들이 막 버린 옷이 있으면 그거를 막 챙겨가지고 혹시나 가서 일할 때라도 입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알뜰살뜰. 아니 오빠 근데 나가라니까 뭐 어차피 나가야 뭐 이불 하고 뭐 바까마 뭐 그 정도잖아. 그러니까 나가면 무섭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해. 우린 여자잖아 또 더군다나. 그런데 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남자는 목사님하고 뭐 누구만 믿어라 뭐 막 이런 식도 얘기하시고 하니까 남자들은 다 도둑들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무서웠지 나올 때는. 네. 그랬군요. 네. 에휴, 그래가지고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나왔다 이거지. 나왔는데 그 금산 김문시라고 아파트 간데 아파트 단지들 똑같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때 100원 받았는데 금방 짐 풀어놓고 한국 구경은 놀러간다고 가만 내려간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도우미들이 따라다니잖아. 그럼 막 가라고 나 필요 없다고 막 내가 보내고 앞에 한 번 돌고 왔는데 집 주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내 집을 못 찾아. 이 아파트 이거 같은데 17년을 알아. 그러니까 매 아파트 다 들어보는 거지. 와 진짜. 아니 왜냐면 처음에 오면 방향 감각이 전혀 없기 예, 때문에. 그렇죠. 맞아 그런 일이 어이 있어. 막히더라고. 근데 그때 신분증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잖아요. 다 사람들은 뭐냐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잖아. 아 참 답답하다. 그럼 괜히 보냈구만. 그때 경찰들 찾았을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탈북자들이 진짜 많아지게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해줘야죠.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되게 그 안심도 되고. 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꽤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네. 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봉길 씨 예. 지금 그 임종석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 뭐 지금 갑자기 레바논 뭐 이런 데를 가가지고 한쪽에서는 북한 밀사로 간 게 아니냐 특사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 청년들이 알고 있는 임종석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동생들은 좀 저보다 나이가 좀 아니, 일단 어린 친구들이라서. 민희 씨 알아요? 예. 이름 몰라요? 임종석?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 김간진은 많이 들었어요. 김간진? 네, 근데- 세대 차이야 세대 차이. 우리 저기 저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간진 안다는 거는 군 출신들이나 아니면 뭐 아마 동생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몰라더라도. 근데 저희 때는 왜냐면 이렇게 북한 신문에 좀 애국자 통일 열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종태, 김종태, 김종태 통일혁명당 전기기관 총장이고 통일혁명당 서울시장 전기기관 앞에 보면 5.18 무사고 전투회로 이렇게 돼 5.18 무사고 전투, 맞아요. 5.18이 광주 그렇고 그리고 저 뭐지 이거
많이 이름 그때 기억 남는 게 신문을 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을 보다 보면 거기 림종석이죠 북한에서는. 림종석. 림종석이라고 전대협 의장인데 의장. 예, 이름 되게 많이 나고 그래. 아 이분은 뭐지? 하고 보니까 림수경은 통일의 꽃이 자였잖아요. 제가 89년 예, 그때 제가 8살 만 8살 그때 8살이에요? 예, 9살이었는데 막 통일의 꺼내기네. 꽃이 온다고 막 그때는 누나 임수경 누나가 온다고 막 노래 부르고 뭐 그 통일의 꽃 생각나는구나. 임수경 뭐 이러면서 되게 그 기억이 나고 신문 보니까 아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바로 전대협 의장 임종석이다. 근데 전대협은 북한에서는 최고의 뭐 애국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런 애국 투사들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 지금의 한 청년이죠. 전대협, 정교조 제가 그때 당시 이름을 다 기억한 게 정교조 이수호 위원장, 뭐 민주노총 담병호 위원장 이름을 다 기억했어요. 와 우리 임길 씨 천재네. 아니 뭐 그런 거 기억하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담병호 위원장하고 이수호 위원장 그다음에 뭐 임종석 하면 맞아 그때 세게 나올 때. 예, 그때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생각을 했고 진짜 조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북한의 뭐지 이런 장군님의 혁명 용도를 따라갈 수 있는 남쪽의 투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북한에서는 임종석이가 청와대 비서실장 됐으니까 엄청 좋아하겠네. 그거 당연한 거죠. 저 여기 와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디서 글을 쓴 걸 보니까 뭐 본인이 그걸 안 썼다고 부정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참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어떤 건데? 예, 뭐 저희 어디 자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 1월 1일 다박솔 초소에부터 시작된 조선 성군 정치가 시작된 게 19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정일이가 그 350일 올라가는데 다박솔 초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다박솔 초소를 찾아감으로 해서 성군 정치가 시작되었다 하고 김일성 죽고 좀 북한 정권이 좀 위태해지니까 성군 정치를 하는데 그때부터인데 거기 글을 쓴 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군 정치는 위대한 동지의 정치다. 이거 뭐 우리 군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항상 군에서 우리 항상 그러거든요. 예, 우리 장군님의 뭐 성군 정치는 위대한 동지의 정치, 혁명의 정치, 뭐 이런 뭐 신념과 의리의 정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야 이걸 쓰신 분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셨고 지금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시는 분이다 하니까 이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나 같은 혁명 동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진한 혁명 동지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다. 이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단 밀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고 자유민주공화국인 건 맞는데 그래도 이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은 어디까지 지금 주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적관념이 확실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거나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근데 또 갑자기 그 레바논은 수리아, 우리가 수리아라 그러죠. 북한에서 수리아. 여기서 시리아라 그러고 시리아가 이제 그 북한의 그 핵을 가장 많이 사오고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 저희 외삼촌이 시리아에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 경호실장을 교관으로 파견됐던 분입니다. 진짜? 네, 저희 부대 대대 참모장 하셨던 분인데 그 갔다 와서 이렇게 시리아 국립 훈장을 받으신 게 있어요. 영웅 훈장. 그렇구나. 네, 경호실 나가셨다가 영웅 칭호 받고 돌아오셨는데. 경호를 북한에서 해줄 정도면 완전히 북한이네 뭐.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 자체가 김일성하고 거의 막역 지우였고 그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지금 시리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바샤르 알 아사드하고 김정일이하고 또 완전 그런 막역 지우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요 서로. 근데 왜 거길 왜 가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레바논에 갔는데 레바논이 수도가 바이루트인데 거기서 시리아하고는 거기가 뭐 그리고 대사가 같은 대사야. 네, 한 대사거든. 시리아하고 레바논. 레바논 대사가 시리아 대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서 뭐 밀사를 하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밀사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네. 뭐 딱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게 뭐 북한에서 뭐 80조 또 보내달라 하고 뭐 또 한쪽엔 가고 한쪽은 중국 가고 하니까 그 80조 보내달라는 거에 대해서 미르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 안 되는 거잖아. 보내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왜 남한에다가 80조를 보내달라 그러냐고 자기 돈도 아닌데. 그거 당연한 거야. 맡긴 거지 뭐. 돌았어? 부르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너네 안 줘도 괜찮다고 그냥 불러본 거라거나. 좀 우리 뭐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실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빌려준다는 형식으로 채무 형식으로 빌려준 돈도 거의 몇십조가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 못 받았죠 하나도. 하나로 빌려주면 안 되잖아. 그거 왜 빌려주죠? 빌려주면 안 되지. 받을 수도 없는데 왜 받을 수도 빌려주죠?
이해가 안 가는. 그냥 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냥 빌려달라도 아니고 김정일이는 빌려달라고 했지. 김정은이는 그냥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네, 봐봐요. 아예. 못 줄 거 아니까 달라는 거. 그렇죠. 뭐 줄까? 못 줄 거 아니가 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얘기해서 받을 수 있다는 뭔 자신감이 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줄 거니까 달라 그런 거 아닐까? 그렇다고 뭐. 줄 수도 있지. 아니 외화벌이 많이 했다며. 아니 뭐 외화벌이 많이 그- 했는데 그 한 해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그럼 다 어디 가잖아. 김건희한테 가잖아. 얼마 벌어들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지원해주면은 네. 그나마 문이 열리고 그나마 괜찮은 북한이 좀 기가 트이는데 거기다 대고 또 던져봐요 또. 안 되지. 또 태어나서 지랄 피우고 있지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강력 억수수 한 키로 나눠줄 것 같아요? 안 나눠줘. 김정일이가 제가 그러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영변 핵 원자로 냉각탑을 네. 폭파시킬 때 그때 제가 그 군복무하고 제대될 때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100% 그러니까 예전에 보신 박사님 아실 겁니다. 김일성이 항해대철소 용광로 폭파하면서 네. 그 외전 때 잔재였고 거기서 나오는 공해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민들이 예. 건강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폭파한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 없애겠다는 거나 거의 비슷한 원리로 없앴죠. 근데 그걸 없애면 해서 전기가 일단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냉각탑은 오래됐고 그걸 부시면서 북한 주민들한테는 강의 자료가 당원 강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뭐 우리 인민의 생명이 우선이지 핵 원자로가 우선 핵이나 원자로 전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고 방침을 내려왔다는데 실제는 한국에서 돈을 몇십조를 받고 결국은 유엔이나 한국에서 그걸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미 이제는 폐기돼야 될 냉각탑을 폭파하고 몇십조를 받아가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해야 되나? 그건 참. 그 저기 우리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나? 시은이요. 시은 씨. 시은 씨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 저는 강산에서 노동자. 뭐라 농장보 괜찮지. 아니 그 강부들을 싣고 다니는 인차가 있는데 거기에 아. 신호수로 있었습니다. 건양기? 아니 그 박사님 이제 광차 쫙 타고 다니는 광차. 신호수 그 광차. 네. 광차라고 안 하나? 네. 인차래요. 인차래요. 인차라. 왜냐면 광차는 광석을 싣고 다니는 아, 거고 인차는 인차. 인부들을 싣고 다니는 아. 거고. 인부를 싣고 다녀서 그래도 그거 조금 괜찮은 직업이네. 아 거기서는 좀 좋은 직업이었죠. 무산강산이라면 좀 원래 제일 큰 데 아닙니까? 무산강산. 네, 무산강산. 예. 근데 무산강산에 그렇게 광석이 많긴 많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북한 주민들은 왜 못 사는 거지? 광석도 그렇게 많은데. 호밀이 드시죠? 언제 삽니까 박사님? 어? 호밀이 드시잖아. 기계가 없잖아. 아니지. 발파하고 굴착기 나르고 그거, 대용차가 나르고 하지. 근데 웃기는 건 그거를 중국에다 헐값에 막 그냥 나라라고 막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그 광석이 진짜 이렇게 제가 들은 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철강이. 근데 그거를 그냥 중국이 좋은 노릇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똑똑한 나라가 왜 이렇게 중국이 좋은 노릇을 하냐 말이지.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 그 무산에 살았어요 그러면? 아 네. 무산은 중국이랑 가깝지요. 아 네. 바로 저희는 건너가 중국. 네. 뭐 물도 뭐 깊지 않고. 물도 깊지 않고. 그러면 지금 중국이 북한 편을 엄청 많이 드는데 네. 무산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 뭐 별로 막 얘기해도 돼요. 떨지 말고. 뭐 좋아한다는 거니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팔려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중국이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민우 씨는 중국에 가보니까 어땠어? 그럼 별천지한 것 같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좋아 보였어. 그나마 인심이 그때는 배고파 처음 배고파서 금방 비름 골라 들어갔는데 그래도 지짐이라도 주더라고. 지짐을 그래. 어떤 지짐? 모르겠어 무슨 지짐. 좀 제가 보면 뭐 나쁜 거 인신매매하고 뭐 통복행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안 좋은 꼭 뭐 중국 사람뿐이 아니고 뭐 인식이 원래 대전적인 있겠죠. 저 사람 뭐 어릴 때부터 똥띠님이라고 표시를. 옛날에 뭐 똥게다 먹었다 하는데 군대에서 쌍경 어쩌다 훈련 나오면 산꼭대 올라가 쌍경으로 늘 보면 주물을 봐요. 그러면은 집 앞에 옥수수를 이만큼 써놓고 있는데 어쩌고 가서 북한 같았습니다.
나도 억지라고 없지. 없지. 그래서 저 나라는 도대체 뭔데 저 자랑하려고 걸어놨을까? 라는 생각이 잘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옥수수 밤에 잘 때 옥수수 밭 생각이 나지 않아? 옥수수고 털어올 생각이 나지? 나죠. 그럼 몇 번 넘어갔대는데요? 한두 번 넘어갔댔죠. 오토바이처럼. 오토바이처럼? 그쵸. 예. 그럼 그 훔쳐와도 괜찮아? 그럼 당연히 북한에 차는데 어떻게 가려고요? 오토바이 가서 채다가 혼다 뭐 일본아들 이런 거 차오는데 무겁잖아요. 오토바이 한 300kg씩 되거든요. 잘 되면 혼자서 못 들어. 그러면 그 무게가 있어서 가는 안 머무를 수 있어도 그냥 우수 걷는 수가 있대. 시동 켜놓고. 예, 그래서 걔꼭 한 2,500에 파는 거야. 북한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서 강냉이를 훔쳐기는 너무 싸서 너무 싸죠. 너무 싸서 안 가지가 되고 겨우 갔는데 그러면 좀 비싼 거 훔쳐야지. 갈 때는 강냉이를 보고 갔는데 올 때는 그때는 오토바이를 갖고 온다. 재밌네. 진짜 중국이 진짜 궁금해지나. 그렇구나. 근데 지금 북한은 또 80조 돈을 막 달라고 그러면서 또 핵무력국이라고 이번에 엄청나게 자랑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군수공업 대회 뭐 이런 거 이제 했대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랑스럽게 국가 핵무력국이라고 그랬나? 핵보유국이고 뭐 핵무기하고 경제를 같이 병진 노선 보내는. 그러니까 김정일의 선군 노선, 김정은의 경제 핵개발 병진 노선 이거를 뭐 이제 청하시는다고 했는데 혹시 그 주변에 북한에 계실 때 이런 대회 같은 거 참가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대회는 저희 때는 그니까 뭐 아무 대회나 뭐 네. 북한에서 대회 많이 하잖아. 뭐 최고인민회의 뭐 저기 네. 무슨 공업 열성자 대회, 무슨 노동자 대회. 하죠. 그런 중소시도인데 그때 그 있잖아요. 그때 그 북한에서 막 갑자기 미공급이 시작되면서 부모들이 막 그렇게 돌아간 애들, 고아들이 막 고아들 막 키우는데 그거를 한 명 30명씩 키우면 그 막 대회도 올라가고 어머니 대. 모성대 무슨 그런 모성대회. 머송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 맞습니다. 아까 민우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전국 어머니 대회. 거기에 보면 대단한 어머니들. 보면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이렇게 하는 어머니 가족이 군대 나간 어머니들. 그때는 그게 진짜 유행. 그런 데를 군대 내보내는 거. 네. 아까 본 적이 아니 갔다 온 분이 뭐 TV랑 뭐 그때 아리랑 TV. TV 좀 그때. 아리랑 TV가 중국공학. 북한에서 만든 북한 거죠. 북한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멧돼지만 붙여놓는 거. 칼라 TV지. 예, 칼라 TV지. 텔레비. 우리 그때 진달래였는데. 저는 김일성 죽기 전에 대회를 참가를 해봤었습니다. 무슨 대회? 지금 적견자 93년도 1월 17일 날인가 이게 적견자요 그러면? 네, 전국 소년단 위원장인데 근데 직접 볼 수는 없고 사진을 이렇게 커트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김일성하고 찍는 게 아니고 소년단 대회. 네, 전국 소년단 위원장 대회라고 해가지고 단위원장 대회. 그러니까 소년단 위원장 대회인데 이게 학초위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로총 위원장 되기 전에 그 사로총 감행하기 전에 청년동맹 감행하기 전에 중소년단이 있고 사로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년단이 이민학교 2학년 때 입단을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로총 감행을 하는데 그 감행하기 전까지 소년단 학교 소년단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은길 씨가 보통 사람이야. 이게 제가 잘해서 간 게 아니고 이거 빛이 날라 그래. 백을 고모백 뭐 북한 평양에 있는 고모백이나 고모부 백을 해서 일단 참가를 했는데 이게 다 접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집안 추리고 저 같은 건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까 직접 접견은 안 되고 맨 뒷줄에서 뭐 두 번째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 데서는 김일성 앞에다가 어떻게 되면 모시고 찍었죠. 같이 찍은 줄 알았는데 한 번 흑커트 찍고 김일성은 빠지고 김일성 김정일 빠지고 나머지는 합성으로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만세를 부르는데 사람은 없이 그냥 만세만 부르고 여기도 똑같을 거야. 예,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두 번을 사진 찍었습니다. 김일성하고 한 번 찍고 김정일하고는 부사홍무 할 때 현지 시찰해가지고 찍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그냥 커트를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견자가 말이야 이렇게 탈퇴가지고 사생이 그래. 저 당충도 수남장마당에 바꿔 먹고 나왔습니다. 술하고. 그거 갖고 오지. 그거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군수공업대회를 이번에 해가지고 이게 핵무력 국가라고 이제 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이게
북한 주민들은 핵무력 국가로 인정받으면 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할까요? 특히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일단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열정과 이게 젊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불어주는 신념이 아직 그래도 거의 없긴 하지만 어르신들처럼 근데 좀 조금이라도 있는 거기에다가 열정을 불어넣는 거죠. 아 봐라 너네 아직 조선은 뭐 어디에다가 미국하고도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핵을 보유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막 북한이 싫다가도 그 얘기 또 들으면 왠지 조금 뿌듯한 느낌? 그렇게 굶으면서도 뭔가 뭐 우리 핵이 있네 미국하고 맞짱 뜨네 뭐 이렇게 하니까 미국을 잘 모르니까 그냥 미국은 나쁜 나라 식민지 국가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그렇죠. 계속 하는 거죠. 어떻게 세뇌를 시키기 위한 뭐 태어나서부터 그게 세뇌 교육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아 그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뭐 막 이렇게 그게 진짜 이길 수 있다고 냉정하게 생각할 때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있다면요. 북한에 있으면 그렇다면 세뇌를 그렇게 바꾸자.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너무 영양실조 심하고 군인들 봤더니 다 비리비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 앉으면 야 이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존쟁하냐 야 전쟁하면 당신 지지 그랬어 우리는. 아 그랬습니까? 군대 때는 그래도 이긴다 했어. 강용실이잖아 군대가 그때. 그런 강용실이라도 일단 총을 들고 나가면 뭐 무릎 뜯고라도 이긴다 뭐. 에이 말이 돼야 말이지. 내가 저기 어디야지. 아니 그 우리때 배워준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미국 진짜 지금은 미국이지만 무릎 뜯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 놈하고 싸운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학교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겼냐 하니까 그때는 자기는 키는 작고 미군은 키가 큰 게 오는데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미군의 눈을 팍 팠다고 이렇게 자기가 두 손을 이미 그런 걸 배워주는 겁니다.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전 그때 그렇게도 가능하구나. 자기가 어리니까 자기도 어린이여서 어린이여서 그런가.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 리원인가? 예, 한남도 리원, 홍원 이쪽에 홍원. 이제 리원 낙원군도 있잖아요. 네, 낙원군. 낙원군 거기에서 누가 해삼을 판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사러 가는데 그게 이게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자동차도 타고 막 이렇게 해서 갔어.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때 이제 이 동계훈련인가? 이거 해가지고 봤는데 이 논두렁에 땅끝들이 다 빠져있더라고. 탱크들이 다 빠져있고 자동차 바퀴 빠져가지고 구겨 박혀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야 저거는 치우지 않는데 탱크 저렇게 빠져있는데 저것 따라 못 보내면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냐고. 그렇죠. 그치? 나는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군대들은 다 강용실이라며. 나 처음에 강용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왜 강용실이라 그러더니 강한 영양실조에 걸려있기 때문에 강용실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못 이긴다는 생각? 여기 와서는 제가 아니 북한에 있을 때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게 문제구만. 이게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죠. 영양실조인데 어떻게 이겨? 우리는 뭐야? 여기 와서도 지금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들 진짜? 네, 탈북자들 중에도 지금 와서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비리비리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저도 가끔 가다가는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 국군이 일단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만했다고 이제 지금 엄청나게 안티가 들어왔어. 대한민국 군인이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그런데 당장 사과하라고. 근데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고. 아니 사람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북한에 이렇게 장비를 하면 못 이기지. 장비를 싸우면 못 이기지. 정신은. 근데 정신도 몰라. 나는 제 정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삼겹살 구워놓으면 정신 다 없어진다. 아니 그냥 드론에다가 뭐 초코파이하고 삼겹살 구운 거 뿌려주면 다 이긴대. 다 그거 먹는다고 안 싸운다 그러더라고. 총 다 버릴걸요. 무기하고 바꿔 먹자 그럴 거예요. 아마 전쟁이 유사시에요. 그치. 우리 지금은 만약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그런다면 군법으로 총살이지만 여기는 안 그렇대잖아. 아니 총 들고 오는데 앞에다가 쫙 먹을 거 뿌려봐. 총 들고 누가 먹을 거 주워 먹어요. 왜? 배고픈데. 근데 싸워. 일단 레벨부터 채우고 싸워야지.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죽어야지 뭐 먹고. 나는 내 생각에는 만약 여기 김정은이 있는데 말고 다른 데 포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김정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김정은을 먼저 죽이지 않을까 싶어. 먼저 죽이진 않고 그냥 두고 도망치겠죠. 내 이렇게 힘든지 김정은을 보유하라고 이렇게 친위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친위돼도 아마 그 당시에는 죽게 나는 보유할 것 같아. 그럼 혼자 난 너무 왜 도망쳤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국 왔으니까 그 알아서 나쁜 놈이라는 거 아는데 거기 있을 때만큼은 나는 뭐 외국 영화도 못 받고 했으니까 충실했다고.
그래 군인의 임무는 그냥 최고 사령부는 목숨으로 사수하자. 엄마가 군대에 나갈 때 그랬다는데 그냥. 근데 문제야 여기가 넌 이제 나라다 바친 아들이다 여기가 뭐 그 외화벌이 부대였거든. 아니 야버리 부대는 아니에요. 아 근데 북한에 있다면 그리 할 수 있어요. 그 세니까 그리 근데 무섭더라고. 여기는 폭풍 군단 저격 부대래. 근데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삼겹살 부대 아니야 또? 근데 그 이제 북한 군인이 더 잘 싸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축구했죠. 네. 누가 이겼어? 대한민국이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 중국 대목까지. 그래? 예. 근데 사람들은 북한 축구가 강하다고 북한 축구가 이길 것 같다는 얘기를 뭐말 그대로 정신력, 물론 한국 축구도 정신력이 많이 중요한데 요즘 뭐 정신력이 좀 해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뭐 선수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번에 좀 해외파가 없이 순수 국내파라 했거든요 축구를. 근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또 김신욱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잘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축구 되게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축구는 어땠어요? 좀 저는 아직도 태권 축구 하죠. 그냥 격술 축구. 뭐 한국에서 태권 축구를 하는데 격술 축구를 하는 거 보니까 막 태클을 거는데 막 그냥 이걸로 막 얼굴을 막 면상을 들이 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위험한 태클인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한 반면에 또 한 친구는 또 이렇게 넘어진 걸 또 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뭐 가서 욕먹지 않게. 북한에서 반칙이라 그러지? 반칙. 반칙이라 예. 그러지. 근데 그 북한 축구 선수들은 뭐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 예,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네. 싸운 거 보면 잘 싸웠는데 누구 응원했어요? 잘못 싸워서 그러지. 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다른 사람들은 다 북한을 응원하던데 우리 탈북민들 중에 이거 안쓰럽지 않냐 하면 네. 북한을 응원하는데 전 희한하게 대한민국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자본주의 불이 그래서 그럴까요? 수성주의 바람이 가득 들어가지고 말이야. 한국이 딱 이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1대 0으로 그러니까 좀 2대 0, 3대 0으로 네. 이기면 좀 측은해 보이고 그냥 1대 0으로 이기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 우리가 넣은 것도 아니고 자책골이거든요. 근데 자책골이라기는 좀 뭐 해설하시는 분은 볼을 걷어내려다가 들어갔다는데 걷어내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선수를 마크하느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탁 챙기려고 못 잡게 하느라고 하다가 그냥 발이 맞고 얻어 들어가더라고. 일단 이겼으니까. 그 김정은이가 화가 나겠네요. 남조선한테 졌으니까. 어우, 엄청 화날 것 같은데. 제 약간 좀 이게 엔진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애라. 요즘에 핵무력 그거 지금 해가지고 너무 지금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 뭐 아우지 해도 실지 뭐 그렇게까지 보내지는 않는다. 그냥 뭐 생활총화 정도로 끝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1대 0으로 지고 거기다 자책골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심각할 것 같아요. 예. 선수들이 가는데 장현수 선수가 주장이니까 북한 주장한 데 가서 이게 유니폼 교체 네. 입자 하는데 안 교체 입지. 손 뿌리치고 가는 거 보니까 누가 댓글 다는 게 걔는 유니폼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북한도 뭐 유니폼 한 서너 개씩은 가지고 다니는데 뭐 두세 개는. 그 남편하고 가면 비밀이 털려진다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남한 사람하고의 접촉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 했다 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지. 하니까. 그게 탈북하는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자 축구는 북한이 이겼습니다. 여자 축구. 1대 0으로. 원래 북한 여자 축구가 여자들이 있어요. 원래 북한 여자들 그랬어요. 하면 박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를 딱 잡고 하는 북한 여자. 내가 친한 언니 예. 딸이 북한 축구 선수였어. 다리가 걔는 너무 축구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다리가 좀 오그라들더라고. 잠깐 폴쳐서 그런 거지. 근데 진짜 2살이 보통이 아니야. 투지선 아니에요. 걔 2살이야 진짜. 여기 북한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 하던 여자 축구 선수 있어요. 한국에 와 있어요. 맞어.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그 강철환 대표님 장인어르신 고 유명찬 돌아가셨어? 축구 대표팀 감독이 11월 8일 돌아가셨어? 날 돌아가셔가지고 11일 날 발인하셨죠. 그랬구나. 어쨌든 김정은이가 요즘에 뭐 백두산에도 올라가고 기분이 뾰족해졌었는데 축구가 좋아지고 기분이 나쁘게 되고. 백두산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뚝 떨고 나가? 눈이 하나도 안 안 묻어가지고. 아니 먼저 누가 가서 눈 밝게 해서 다 다져놓지 않았을까? 그걸 그렇게 다 다져놓을 만큼 눈이 작게 온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백두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초순부터 눈이 그냥 글쎄 많이 쌓일 오는데 정도죠. 구두에 눈이 하나도 안 묻었더라고. 저 그러면 백두산 천지로 올라가다 끝내는 낙하산에서 내린 거 아닐까? 낙하산 끊어나지 줄이 무거워서. 차 타고 올라갔겠지. 낙하산 한 10개 걸어가. 올라가는 거 있어요.
올라가는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올라가는 거 있어. 근데 아니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아직 못 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 올라.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 아, 우리도 차 타고 올라가. 버스 타고 올라간 적 있어. 아까 전 장백산 쪽으로 올라가신 거 아니고요? 아니, 북한에 있을 때 나는 백두산 7번 우리는 올라갔어. 걸어 올라갔지. 아 배우철길에서 그랬나? 응, 그건 무조건 걸어가고. 배우면철길은 무조건 걸어가야지. 다른길이 행군이라고 또 그 무조건 걸어가야 되고 다 걸어가는데 차 타는 근데 게 있어. 사실 한국 사람들은 백두산을 가야 돼. 살 빼기 해야 되잖아. 살 걸어 빼기. 올라가야 되죠. 살 빼기 해야 되는데 살 빼기에 제일 좋은 거는 눈밭에서 걸으는 거야. 아 진짜요? 왜냐면 눈밭에서 걸으려면 이게 걸음이 거르질 않아요. 아, 맞아요.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온몸을 막 움직여서 이렇게 팔을 막 흔들면서 가야지. 김정은이 그치? 걸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뱃살 빼고. 안 먹까. 뭐 금정은은 뚱뚱해가지고 걷지를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 앞을 봐야 되는데 배가 안 나와서 앞을 보여주는 거 봤어. 아 걔는 그러니까 미안하다. 야 이거 아니 아니 할아버지를 닮게끔 약간 살을 붙이는 건 좋은데 이 붙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사님 조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에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질 않아. 혈당 조절이 돼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살 찌워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막 먹기 시작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젊은 나이에 이게 한번 이게 식욕이 땡기면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거의 한 12kg 불었더니 한국에 와서 너 보니까 난 그래도- 10kg 빠지지 한국 가서. 아, 넌 안 젊었구나. 빠졌어? 빠지죠. 건강해지고 있는 거야. 좋아했어요. 68kg에 왔는데 지금 58kg? 58kg 왔는데. 왜 그런 거야? 여기 와서 용연시켜버린 거야? 많이 먹는데 생각 많이 먹은 것 같아. 회랑 뭐 이런 거. 기생충생이 같아. 아, 근데 중간에 하고 또- 있다. 해충들이 하는 거 아니야? 평생 말하면 안 돼요. 해충이 너무 많았어. 진짜 왜 그래? 다이어트야? 아 그래 덕분에 그렇지 않아서 그거 본 다음에 바로 약국 가서 두알. 사 먹었지. 나도 사 먹으려 하는데 나는 왜 살찌니까. 아 근데 안 뭐 먹었는데? 해충을 키우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나는 넣어주지 않은 거야. 살 빠지게 좀. 신은미가 좋아하겠다. 그러니까요. 신현미가 할 수 있는 실험체는 내가 아닙니까? 가장 강한 실험체. 근데 해충이 빨아먹기엔 아직 흥통하지 않나. 아우. 그렇게 흥통한 것 같아. 15kg 졌는데. 그 서울에 포동포동 살이 든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가 있거든. 가라고 나? 근데 에? 나 가라고 거기로? 아이야 뚱뚱한 사람들 사는 동네, 그럼 한 절반 살이 든 사람 동네 그런 따로 데가 있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어디? 반포동. 반포동이? 참 가족이 그야. 진짜 뚱뚱한 사람들은 무슨 동네 있어요? 진짜 진포동이야? 대포동.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따라. 아니 그래서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백두산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지금 한 게 군수공업 열성자 대회. 그거겠죠 또. 군수공업 대회. 백두산 마루에 올라서니 뭐 어디 뭐 정일봉 선수 아니 그거 아니고 제주도 끝이 보이는구나 뭐 이런 거 김정일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치. 예전에 백두산 탁 올라보니 제주도 남해 끝이 보인다. 조폭이랄 뭐이꿈 원대한 꿈을 꾸고 바로 군수공업을 불러서 빨리 핵을 더 해보자. 조만간 뭐 진짜 7차 핵실험이 아니 일어나는 거 7차 아닙니까? 핵실험보다도 이제 우리가 핵무력 완성했다고 이제 했기 완성했으니까. 때문에 네. 핵무력 다 완성했기 때문에 남한의 대통령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만한테 80조 내놔라. 80조 뿐이야 그러면? 800조 내놓으라고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 김정은이 별명이 나누기 김정은이라 그러더라고. 나누기 김정은. 그건 북한 사람들이 부르는 게. 몰랐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철도공사가 생겼다. 그러면 침목 니네가 담당해. 철길 내로 니네가 담당해. 시멘트 니가 담당해. 이렇게 다 나눠준다 이거야. 그게 나눠줬는데 이거 못하게 되면 죽인다 이거야. 아 진짜요? 그래서 이번에 80조 나눠준 것도 나누기 김정은이기 때문에 나눠줬다. 진짜? 이런 말이 들어. 근데 때도 그런 소리 있었는데. 있었어? 김정은이 위대성 배우는데 뭐야? 나누기야? 아니 나는 비슷하겠는데 그 배를 미국 사람들 배를 하나 생포한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 몇 명 타고 배 타고 생포했는데 계속 미국에서 달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북한 이민들이 350만 톤이 먹고 산대. 그러니까 쌀 700만 톤 내놔라. 그럼 다 돌려줄게 이랬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딜을 그러니까 350만 톤만 줄게 이라고. 그거 먼저 주고 사람 다 주면은 나머지 후에 줄게 이래니까 그때 한다는 소리가 그랬대요. 그러면 사람도 절반 달라고 배도 절반 달라가. 정말 나누기 잘하네. 그래서 통쾌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통쾌해 막 이런 거. 그림 막 위대성 미안했는데. 김정은의 위대성은 정말 나누기네. 그리고 뭘까 나기네. 배도 자르고 사람 자르고.
그냥 던도 자르고 뭐라 자르면 되는 거. 그런 거 배운 적이 생각나. 그래서 요즘에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김정은은 나누기 김정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 그러죠. 나도 아는데 자기들은 왜 몰라? 박사님이잖아요. 박사가 내가 박사였지. 그 박사가 있어. 그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뭐 하고 싶은 얘기. 나 이것만은 좀 꼭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일단은 뭐 예,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뭐 2달 남았나 3개월 남았는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응원을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뭐 군사연습 키리돌부 군사연습도 중단한다 이건 그건 우리 자위권적인 연습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북한도 항상 하기 동기훈련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항시 하던 군사연습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뭐 북한이 굳이 오면 좋고 뭐 안 오더라 해도 그걸 뭐 굳이 뭐 와달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거. 또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시은 씨. 저는 그 총성이 동생인가 그런가? 근데 그렇게 빨리 좀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 속에 아무튼 뭐 또 그거를 좋은 사람으로 돼가지고 베풀며 사는 그런 좋은 사람. 그런 거 말고 좀 재밌는 얘기해. 너무 스트레스 받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조금 쑥스러워 하시는 거 같아. 다음번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꾸자고. 예. 이게 좀 재밌게 해야지. 이렇게 부끄럽고 쑥스럽고 좀 뭐 어떻게 미안한 게 많으면 방송이 안 된단 말이지, 그지? 예. 우리 민우 씨 청소대장. 청소대장 불러주니까 제일 좋아.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 청소했어요?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좀 땄어요? 따서 많이 했어요. 근데 계약이 장기적으로 가야지. 장기적으로 간 기업들도 따냈어요. 그랬어? 걱정 안 했어요. 그거 열심히 하고 있고 재미난 얘기 하라면요. 재미난 얘기 하는 거. 그래 이제 동안 그렇게 생각했구만. 얘랑 TV 많이 시청해주시고 엄청 많이 보고 박사님 돈 많이 벌어서 출연료 높여주십시오. 그게 재미난 이야기야. 그게 재미난 이야기야. 청소 많이 부탁해주세요. 청소. 민우가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청소. 오다. 청소는 정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어. 오늘 모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